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 궁금해했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체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우선 저는 체질 전문가가 아닙니다. 한약을 전해드리는데 치료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체질을 공부 중인 한약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체질에 관한 질문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상체질, 팔상체질 많이 들어보셨죠? 두 체질의 히스토리를 듣다 보면 체질은 변하는 것인지 변하지 않는 것인지 힌트를 조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마의 사상체질은 정통 한의학을 보충하고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마 선생님이 1890년대에 그 이론을 만들었고 선생님 사후에 제자들이 동의수세보원으로 그 이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제마 선생은 본인의 지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의학을 공부했고 또 무관으로서 양생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마의 사상체질에는 한의학의 유학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의 순수의학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동국대 외교정치학과 황태현 선생님, 또 철학을 연구하시는 몇몇 분들은 사상체질을 인간과학, 심리학, 철학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시는 책은 사상체질을 가지고 국민성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이론을 나누는 책인데요. 사상체질은 이런 곳에서 하나의 이론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또 사상체질을 이용한 실전심리학, 사상체질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학 등 의학뿐만 아니고 사상체질은 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하나의 이론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상체질에서는 사람을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체형이나 판단 능력, 재능, 타고난 도덕성의 차이로 구분을 하는데요. 관찰을 많이 합니다. 이목구비의 크고 작음, 장부 기능의 대소, 이건 주로 발생하는 증상을 통해서 구별하기도 하고요. 또 기능의 강약으로 판단하고 병증을 본 다음에 주로 약으로 치료를 합니다. 이지마 선생의 사상체질은 네 가지 유형의 타고난 차이점을 얘기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수신하면 체질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상체질에서 이야기하는 체질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상체질을 한의학에 구분하지 않고 인간과학, 국민성 이론 이렇게 정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상체질은 어떤 부분에서는 메타인지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사상체질도 노력에 의해서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선천적 체질, 후천적 체질로 나누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팔상체질은 어떨까요? 한의사인 권도원 선생님이 사상체질에 본인의 임상 경험을 더해서 팔상체질을 만듭니다. 팔상체질에서는 사상체질에 없던 음식에 관한 분류, 섭생법, 맥진법, 그리고 침술법이 나오게 됩니다. 팔체질 관련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팔체질은 사상체질과 달리 맥으로 구분하는데 맥으로 체질을 분류하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은 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상체질은 약보다는 침을 통해서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권도원 선생님이 1965년 동경국제침구학회에서 그 팔체질에 관련된 침수를 발표하셔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권도원 선생의 팔체질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섭생에 관해서 제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권도원 선생의 팔상체질에서는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의사로서 팔상체질의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신 선생님이 있습니다.
의사였고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이명복 선생님입니다. 본인의 고질병이었던 위장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양방 한방을 두루 시도해 보다가 한방에 체질침으로 고질병을 낫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한의학과 체질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권도원 선생의 팔상체질과 이재만 선생의 사상체질을 합해서 또 다른 개념의 팔상체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복 선생님의 팔상체질에서도 역시나 음식이나 섭생을 많이 제한하고 있고 어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체질에 관해서는 유전인자가 상당히 중요하고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즉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20대까지는 몸이 차가웠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몸이 따뜻해졌다. 젊었을 때는 내향적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외향적이 되었다. 내 체질이 바뀐 건가?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럴 때는 확실한 답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상체질로 보자면 노력에 의해서 체질이 바뀔 수도 있고, 팔상체질 관점에서 보면 음식이나 섭생으로 타고난 체질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체질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선천적 체질이든 후천적 체질이든 관리 잘 하셔서 아무쪼록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용한 한약, 조금 더 적합한 처방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